자, 각종 등기 절차인데 자, 이렇게 요 4개의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요 4개의 등기의 공통점은 기입 등기가 아닌 거죠. 등기 내용상 분류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입 등기는 권리자가 새로 나오는 거, 기입 등기 그러면 뭐 보존 등기, 그다음에 권리자가 바뀌어 나오는 게 이전 등기, 그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자가 나오는 거, 설정 등기. 그럼 이런 등기들은 권리자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기입 등기 한 이후에 하는 등기들이죠. 일단 등기했다가 고치는 거, 고치는 게 뭐고? 변경이나 경정 등이고, 일단 등기된 걸 없애는 게 말소 등기고, 말소했는데 잘못 말소했으면 살리는 게 말소 회복 등기. 그래서 요 4개의 등기에서는 이제 이해관계인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해관계에서 우리 아까 했던 보존, 이전, 설정 이런 등기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문제가 없어요. 이해관계,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런 얘기가 없다고. 근데 요 고치거나 없애거나 회복하거나 이런 등기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변경과 경정 등기는 일부를 고치는 거죠. 전부를 없애는 것은 말소 등기고. 그럼 변경과 경정의 이제 구체적인 차이점은 변경은 후발적 사유, 경정은 원시적 사유 이렇게 나누는 거고. 자, 이제 변경 등기부터 가면 이 변경 등기는 표제부에서 하는 게 있고 갑구나 을구에서 하는 게 있고, 표제부에 하는 건 무조건 단독 신청이죠. 그다음에 갑구나 을구에서 하는 변경은 이제 권리의 변경이 있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 있고, 권리 내용 고치는 게 권리 변경, 이건 공동 신청이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인적사항 고치는 거죠. 뭐 개명을 했다든지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이럴 때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건 공동으로 할 일이 없죠. 단독 신청이고. 그다음 이제 이해관계, 이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 문제. 표제부에서 하는 건 무조건 주등기. 예, 그다음에 갑구나 을구에서 하는 변경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예. 그래서 경우의 수가 3개로 나누죠.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 부기등기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를 한다. 요거 꼭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변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기등기가 좋다. 부기등기하면 순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 변경을 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무슨 등기고? 이해관계인이 없어. 그럼 순위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기등기고,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어야 부기등기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를 합니다.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항상 부기등기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먼저 느낌 찾으시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주소 고치는 거 이해관계인 없죠. 주소 고친다고 해서 손해보는 사람 없죠. 그럼 요건 항상 일로만 간다고. 이해관계인이 없으니까 항상 결론이 부기등기. 금액을 올리고 줄이고 이런 거는 권리 변경이죠.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0페이지 권리 변경 해가지고 쭉 넘기시면 358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맨 위에, 자,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는 언제다?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또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 등이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주등기로 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밑에 쪽에 있죠? 주등기로 하는 경우 승낙이 첨부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름 고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럼 밑에 제목이 2번에 단독 신청,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단독 신청이고 넘기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했던 게 밑에 6번이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은 항상 부기등기라면 항상 부기등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시면 이 주소 고치고 하는 거요. 이 명의인 표시 변경을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 하는 경우가 있다. 그
4번에 직권에 의한 등기, 위에 4번. 직권 등기에서요, 1번.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매도인이 주소 안 고쳐놓은 게 있으면 직권으로 주소 변경하고 이전 등기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 들리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등기 신청할 때 서류에.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이죠. 매매할 때 통상. 그럼 매도인이 뭐 내라 그랬죠? 초본 낸다 그랬죠? 그거 기억나시면 된다고. 그럼 초본에 뭐가 나와? 주소 변동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소 변동이 되는 건데 등기부에 있는 주소가 옛날 주소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주소 변경을 안 해놨던 거죠. 그러면 주소 변경 등기를 안 해놨던 것을 지금이라도 하고 소유권 이전해 준다고. 예, 되셨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초본을 보고 주소 변동사항이 명백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 변경한다. 이 말 뜻이에요. 다른 등기할 때는 직권으로 안 해줘. 무슨 등기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게 키워드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주소가 바뀐 이유가 이사 가서 바뀐 게 아니라 행정구역 자체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럴 때 주소 변경은 또 어떻게 한다? 직권을 한다. 그래서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주소 변경을 직권하는 경우가 소유권 이전할 때 하고 행정구역 변경.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정 등기를 갈게요. 경정 등기. 경정. 자, 경정 등기는 변경과 다른 점이 뭐라고요? 원시적. 작년에 이제 요 문제 낸 거죠. 작년에 쉽게 냈습니다. 변경은 후발적 사유. 등기된 이후에 바뀐 거고, 경정은 원시적. 처음부터 잘못 쓴 거 고치는 걸 뭐라고 한다? 경정 등기라고 하는데 이때 잘못한 거잖아요. 착오가 있는데 이게 누구의 착오냐로 둘로 나누죠. 당사자의 신청 착오. 그 다음에 등기관의 잘못.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보시면 362페이지에 네모 3번이 밑에 네모 3번이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한 장 넘어가면 한 장 나온 뒤에 밑에 네모 4번이 등기간의 과오로 착오 유류가 발생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정 등기는 누구의 잘못인가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당사자의 착오냐 등기간의 잘못이냐 나누시고요. 그럼 왜 나누는 거예요? 왜 나눠? 다르니까 나누죠. 그러면 시험은 뭐가 다르냐 그거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동일성을 요구하고요. 여기서는 동일성을 심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사하지 않는 것은 뭐 구태여 잘 안 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일성 문제를 잘 내고요. 여기서는 신청에 의할 수도 있고 직권에 의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신청만 되는 거고. 시험에 내는 데가 이제 빨간 곳이에요. 그런데 자,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즉 무슨 얘기냐면 경정 전에 등기하고 경정 후에 등기가 같은 등기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같은 등기. 그게 뭐라고 그래요? 동일성. 그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정을 안 해요. 예. 근데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는 동일성이 없어도 경정해 준다고. 누가 잘못했어요?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그래서 동일성 얘기는 전제가 누구의 잘못일 때?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잘못했을 때요. 자, 그런데 요새는 이제 이렇게 냅니다. 시험을 이렇게 내는데 이게 예규 구분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시험에 이제 대충 막 오류가 있고 그랬을 때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내는데 혹시 또 뭐 옛날 출제했던 분이 또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경정등기 문제에서 아무 말도 없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로 푸시면 돼요. 경정등기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지 지문상에 이게 누가 잘못한 건지가 안 나와. 그러면 문제를 이쪽으로 푸시면 된다고. 누가 잘못한 것으로.
당사자가 잘못한다. 그래서 경정등기는 동일성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경정등기는 동일성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럼 맞는 지문으로 하시라고.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등기한이 잘못했을 때는 동일성 없어도 되죠. 근데 아무 말도 없으면 일로 푸시라고. 예. 그다음에 요쪽을 물어볼 때는 꼭 요 표현을 써요. 누가 잘못한 거다. 등기한이 잘못한 것이요. 그래서 요 당사자 차고는 동일성이 제일 포인트인데, 그래서 362페이지에 가시면 일단 전제가 3번이 네모 3번이 당사자 신청의 착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동일성 또는 유사성 이런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 파트에서 동그라미 1번이 경정등기 할 수 있는 경우고 동그라미 2번 밑에 동그라미 경정등기 할 수 없는 경우인데, 할 수 없는 경우를 읽어볼게요. 권리 자체를 경지하는 경우 안 돼요. 동일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저당권 설정 등기로 경정 못한다고. 여러분들 경정을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 경정을 못한다 이 말은 새로 하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시 이게 경정이 실무상으로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등기를 잘못했어.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쳐달라고 그래. 그럼 무슨 등기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를 처음부터 잘못 쓸 수도 있잖아. 그럼 그 등기고 잘못된 거니까 고쳐달라. 경정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등기에서 경정을 해주면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있던 거 고치는 거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순위 유지하는 부기 등기로 해요. 그런데 만약 경정을 못한다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등기 잘못된 거다. 그럼 말소하고 새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라고. 새로 해야 되면 순위가 느려질 수 있나? 순위 번호가 다시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럼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등기소에서 경정해 주는 게 좋냐고. 잘못된 등기를 경정해 주는 게 좋은 건데 아무거나 경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한다고. 동일성이 있어야만 한다 이 말 뜻이라고. 되셨죠? 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됐던 것을 저당권으로 고쳐달래. 안 고쳐준다고. 네. 그럼 말소하고 새로 저당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지 경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게 지금 다 동일성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건 못해요. 니은번에 또 어떤 것도 안 된대요. 니은번에 권리자 전체를 경정. 권리자 전체. 그래서 갑으로 등기됐던 것을 을로.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 이런 경정은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위쪽에 동그라미 1번에 경정할 수 있는 경우에서 경정할 수 있는 경우죠. 위쪽에는 동그라미 경정할 수 있는 경우 중에서 니은번 밑주시고 니은번 단독 소유의 보존 등기를 공동 소유로 경정하거나 공동 소유를 단독 소유로 경정. 이건 돼요. 이런 건 안 된다고. 갑으로 등기됐던 것을 을로 고쳐달라. 다른 사람이죠. 갑과 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 정의 공동소유 이런 건 안 된다고. 아까 이게 밑에 쪽에 권리자 전체를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근데 갑 단독 소유로 보존등이 됐던 것을 자, 이렇게 공유로 이 경정을 해준다고. 단독 소유를 무엇으로? 공동 소유로. 그럼 그림이 차이점 보이세요? 요거는 요 사람이 양쪽에 다 있냐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바꾸는 것은 안 해줘도 일부를 바꾸는 건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요렇게도 돼요. 공동 소유였던 것을 무엇으로? 단독 소유를 할 수도 있고 요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요렇게 갈 때요. 요 그림이요. 요 그림. 요 그림으로 경정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줘야죠. 그게 이제 우리 등기필 정보에서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그럼 이걸 이렇게 등기했다고. 그럼 등기하게 되면 새로운 권리자 있어요? 등기필 정보. 등기 끝나면 권리증 주잖아요. 권리증을 누구한테 줘? 새로운 권리자한테 줘야 된다고.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등기가 보통 어떤 등기인데? 보존. 아까 했던 거 보존, 이전, 설정 이런 등기하면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기 써져 있는 변경, 경정, 말소에 보면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등기 끝나도 안 주는데
경정 변경 중에서 권리자가 추가되는 것이라면 만들어준다. 권리자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게 요 그림이죠. 누구한테요? 을한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는 추가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 또 보시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갑, 을 공유해서요. 갑 단독수로 경정하는 거. 이건 언제 보셨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상속등기 협의분할 경정. 상속등기 후에도 협의분할 돼요? 그럼 이 형제가 있어. 그럼 상속등기가 얼마씩? 균등하니까 2분의 1씩 했다가 요거는 갑이 갖기로 협의할 수 있냐고. 그럼 상속등기 했던 것도 협의할 수 있다. 그럼 했던 등기를 경정하면 된다. 기억나시냐고요? 그래서 화살표 요쪽으로 가는 것은 그 예를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또 써져 있죠. 그 여러분들 비주신 것도 밑에 동그라미 디귿번에 동그라미 디귿번에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의 소유권 경정 이런 건 되냐고 할 수 있다. 자, 넘기시고요. 그다음에 네모 4번. 네모 3번, 4번 위에 3번에서 밑줄치기 몇 개 있죠? 네,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 자, 읽어볼까요? 등기 명의 표시 경정 등기는 경정 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 명의인의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신청하시다. 말 이해되시죠? 동일성. 그래서요. 그러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경제하는 등기청 등 동일성을 해야 하는 등기 명의 표시 경정 수리할 수가 없다 하시고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고치는 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새로 해야 된다. 옛날 거 말소하고 새로 해야 되는 것이지 경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4번 등기부상 권리가 이전하여 현재 명인이 아닌 종전 명인 밑줄 종전 명인 이미 사망한 명인에 대한 명인 표시 경정은 수리할 수가 없다. 자, 이런 거 안 해줍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요 다 여기 얘기예요. 근데 등기한이 잘못한 건 해준다. 등기한이 잘못한 것은 동일성 이런 거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조합 재건축 아파트 그 직권 경정 봤다고 말씀드렸죠. 그 문제풀이 할 때 말씀드렸나? 수업 시간에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조합 원명의로 해야 되는데 조합 명의로 됐다고. 그럼 조합하고 조합원은 다르냐고. 다르죠. 그럼 경정할 수가 없는 건데 누가 잘못했어? 등기관이 잘못한 것은 해준다. 그 얘기 했었어요. 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네모 4번 등기관이 잘못한 거. 자, 등기관이 잘못한 것은 요건이 자, 직권 경정이 가능하고 이 직권 경정이 포인트인데 자, 이렇게 두 개의 요건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일단 직권 경정은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고 맨 밑에 써져 있고요.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직권 경정하려면 2번에 자, 누구의 과호? 등기관의 과호 키워드.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뭐가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직권 경정하는데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요.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직권 경정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가시면 지방보험자한테 보고하고 통지해야 되겠어. 신속. 자, 사후. 보고하고 사후 통지. 자, 이거 누가 지금 잘못한 상황이에요? 등기관이 잘못했어요. 그럼 빨리 고치라고. 빨리 고치라. 그래서 빨리 하고 나서 지방보험자에게 보고하고 나서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나 통지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해주는 거예요. 하기 전에 이런 거 하면 시간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나서 해줍니다. 이때 이 통지에서 또 시험에 나왔던 게 통지를 할 때 당사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양쪽에 다 통지해줘요. 다 통지하는데 그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한다. 그 가로 아래 있는 말 있죠? 2인 이상인 그중 1인.
그중 1인. 이 그중 1인이라는 요 표현, 이 그중 1이라는 요 표현은 국어상으로 법에 나오는 이 그중